최 기자, 시장에서 바라보는 가격대는 어느 정도 수준이죠? 일반적인 외식 브랜드 M&A 거래의 경우 EV 에비타 멀티플이 6배에서 7배 수준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네. 근데 브랜드 인지도나 성장 기대가 높을 경우 10배까지도 추정되기도 합니다. 올해 파이브가이즈 예상 에비타가 11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른 기업 가치 밴드는 약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입니다. 네. 현재 외식업 M&A 시장에는 버거킹, KFC, 피자헛 등 대형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보수적으로 바뀌었는데요. 시장 내 외식 매물 공급이 많아 거래 속도도 더딘 상황입니다. (2년) 만의 매각 수순. 한화 김동선 부사장이 들여온 햄버거 브랜드 파이브가이즈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취재 후익담에서 딜 뒷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취재해온 최재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더벨 M&A부 최재혁 기자입니다. 파이브가이즈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2023년 김 부사장이 한화 갤러리아 미래비전 총괄로서 미국 본사에서 가져온 햄버거 브랜드입니다. 네. 땅콩 기름을 쓰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미국의 3대 버거라고도 불립니다. 김 부사장이 협상부터 매장 오픈까지 직접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첫 신사업이 바로 파이브가이즈였습니다. 하나의 뉴 F&B 상징처럼 불렸죠. 저도 처음에 이거 강남역에 생겼을 때 한 두어 번 가봤는데 줄이 많아서 사 먹을 엄두를 못 냈었거든요. 근데 이게 2년 만에 매각이 된다고요? 왜 매물로 나왔을까요? 업계에서는 두 가지 해석이 공존하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김 부사장은 최근 8,700억 규모로 대규모 M&A에 나섰는데요. 아홉 인수부터 시작해서 퓨어 플러스, 스텔라 피자, 리조트 등 굵직한 M&A를 연이어 추진했습니다. 그 리조트라는 게 그 북한산 밑에 있는 그 고급 리조트 거기 말씀하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F&B 주홍복 사업은 정리하고 본업과 시너지가 큰 급식, 리조트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이 매각 타이밍이라는 판단입니다. 2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만큼 죗값을 받고 팔자는 취지인데요. 김 부사장의 행보를 보면 신사업 실험에서 자산 최적화로 무게중심을 옮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최 기자가 너무 긍정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요? 2년 만에 흑자라는 게 사실은 흑자가 뭐 숫자가 틀린 건 아니겠지만 약간의 비용 처리 같은 걸로 흑자를 만들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매물을 위해서 흑자를 낸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나요? 그런 이야기도 좀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 네. 실사를 진행한 PEF 운용사 관계자에 따르면은 일부 매장에서는 이미 매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 본사와의 협상에서도 좀 걸림돌이 될 부분들이 있어서 좀 밸류에이션이 깎일 여지도 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하기로 하고요. 시장에서 보는 이 몸값은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하나 갤러리아 측에서 원하는 가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2025년 예상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외식 브랜드 M&A 거래에서 적용되는 EV 에비타 멀티플이 6배에서 7배 수준인데요. 네. 브랜드 인지도나 성장 기대가 높을 경우 10배까지도 거론됩니다. 올해 파이브가이즈 예상 에비타가 110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따른 기업 가치 밴드는 약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사이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이 에비타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 네. 이거에 따라서 몸값 협상이 되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은가요? 어떤가요? 사실 시장에서는 네. 현실적으로 이보다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 현재 외식업 M&A 시장에서는 버거킹, KFC, 피자헛 등 대형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보수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장 내 외식 매물이 많아 거래 속도도 더딘 상황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한화 갤러리아 입장에서는 다른 M&A에 자금 쓸 일이 많으니 빨리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원매자들은 다른 매물들도 많은데 굳이 파이브가이즈 먼저 사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고 약간은 한쪽으로 좀 치우친 가격 협상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원매자들은 어떤 것들이 좀 거론되고 있었죠? 재무적 투자자 중심이지만 전략적 투자자와의 컨소시엄 형태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무적 투자자 단독으로는 본사와의 재계약, 브랜드 관리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본그룹처럼 외식 포트폴리오를 확장 중인 기업이나 유통계열 SI들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요 본죽 그 본그룹이 본죽 운용사인데요. 여기가 실사를 했다라는 게 더벨에서 제일 먼저 최 기자가 보도했던 것으로 네. 나와 있는데요. 본죽은 뭐 어느 정도까지 협상이 진행됐던 겁니까? 초기 실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다만 본그룹 입장에서도 이미 맨지나 서울반점 등 외식 브랜드 확장을 진행 중이라서
투자 여력과 우선순위가 관건입니다. 네. 또 복수의 재무적 수혜자들이 딜을 검토했지만 외식업 전반의 밸류 하락 그리고 높은 난도의 펀드레이징 등으로 인수를 이미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본그룹 외에 다른 원매자들은 뭐 어떤 것들이 좀 거론되나요? 국내에서 최근 선사된 F&B 프랜차이즈 M&A를 고려할 때 대부분 다 FI가 인수를 했었는데요. 사모펀드 PE들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파이브가이즈 역시 FI 위주로 관심을 가질 거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복수의 PEF 운용사가 실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부분이 실사 후 인수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고 합니다. 결국 가격과 시장 전망, 성장성 이런 것들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긍정적인 포인트부터 볼까요? 네. 원매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좋은 포인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파이브가이즈의 국내 매장들은 개점 초기부터 글로벌 본사에서도 주목받을 만큼 뛰어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서울역, 강남, 여의도, 고속터미널 등 주요 상권의 점포가 전 세계 1,900여 개 매장 중 매출 상위 20건에 들으면서 일부는 글로벌 탑5 매장으로 꼽힙니다. 사실 저도 초반에 갔을 적에는 줄이 많아서 못 사 먹었는데 최근에 가보면 약간 썰렁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이 정도로 진짜 뛰어난 성과를 하고 있는지 약간 과장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 측의 설명에 따르면 그러한데요. 네. 실제 실사를 진행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일부 점포에서는 하락세가 좀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또 어떤 포인트들이 더 좋은 포인트가 있나요? 현재 국내 매장이 총 8개인데요. 네. 수도권 중심의 초기 확장 국면에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FG 코리아 측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15개 점포 개발권을 보유 중인데요. 일본 시장 내 20개 매장 개발권에 대한 구두 협의도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구두 합의라는 말은 조금 걸리는데 뭐 일본 사업이 확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뭐 개발권을 기대로 가격에 프리미엄을 붙인다 이게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네, 이 부분 역시 실사를 진행했던 또 다른 운용사 측에서 관련 내용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 진출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이미 서면으로 그런 것들을 주고 받았을 텐데 네. 또 2년 만에 매물로 나가는데 그걸 또 서면으로 다시 요구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죠. 약간 좀 불확실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을 비롯해서 좀 부담스러워할 요인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파이브가이즈는 글로벌 본사와의 그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상 국내 출점 수가 15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네. 현재 8개 매장을 직영으로 운영 중이라 남은 개발권은 7개뿐입니다. 7개를 더 내고 나면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다 이런 말인가요? 지금 계약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점 한도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성장 여력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요소로 꼽히는데요. 통상 글로벌 외식 브랜드는 시장 반응에 따라 출점 제한을 완화하거나 추가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파이브가이즈 본사가 통제권을 강하게 유지하는 구조인 만큼 좀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기는 직영 체제로 운영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네. 초기 투자비를 좀 높이는 요인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모든 매장이 직영 체제로 운영되는 만큼 초기 투자비와 임차료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하는데요. 매장당 인테리어, 장비 구축비만 수십억 원에 달하고 핵심 상권 중심의 입지 특성상 월 임대료가 높은 편입니다. 이는 수익성이 안정적인 대신 확장 속도가 느리고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프랜차이즈처럼 가맹점주 자본을 활용할 수 없기에 신규 매장을 낼 때마다 본사가 직접 설비비와 보증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결국 파이브가이즈가 내놓는 것은 프리미엄 전략인데요. 네. 뭐 햄버거 가격도 좀 비싸게 받기도 하지만 어쨌건 직영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초기에 투입해야 되는 투자비가 상당히 크다. 이런 부담이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로열티 구조와 고정비 부담을 감안한 밸류에이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동선 부사장이 파이브가이즈를 직접 협상도 하셨고 어떻게 보면 실험적인 M&A였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결과만 놓고 보면 실패도 성공도 아닌 전환점에 가까운 프로젝트로 평가됩니다. 김 부사장은 파이브가이즈를 들어오면서 하나의 외식 사업 다변화를 시험했는데요. 매장 확대 속도와 수익 구조를 감안하면 장기 보유보다는 시장성 검증 후 회수 단계로 넘어간 셈입니다. 2년 만에 다시 매물로 내놨다고 하는 것은 실험이 너무 짧지 않았나. 이례적이라는 분석도 많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매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거 파이브가이즈의 투자도 성공이냐 실패냐로 결정이 될 것 같긴 합니다. 하나 리조트가 리조트 사업을 또 키우고 아움 같이 급식 사업까지 확장하는 와중에 햄버거 같은 브랜드는 약간 좀 협소한 그런 카테고리여서 약간 조금 이렇게 계륵같이 생각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 부사장의 M&A 행보를 종합하면 파이브가이즈는 하나의 소비시장 실험의 끝 그리고 내부 구조 효율화의 출발점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M&A 시장이라는 게 결국은 가격 협상이 시작부터 끝인 것 같은데요. 파이브가이즈의 M&A 행보에 따라서 실패냐 성공이냐는 훗날 평가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더벨이 계속 추적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